오늘은 뭐냐면 주로 이제 공간적인 어떤 의미로서 좌표도 되고, 그렇게 공간하고 시간 두 가지 다 팔자를 보는 순간에 어떻다고 어떤 작용력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팔자를 해석하는 것이 이제 좌표법이다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좌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능숙해지면 연에 어떤 글자가 있으므로 연에 어떤 글자가 있다 이거죠. 이 범위 있다. 범위 있다는 그 글자만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. 이걸 갖다가 이제 보는 것이 뭐라고 해요? 좌표라는 거죠. 그래서 있을 것이 어디에 있다? 제자리에 있느냐. 그게 필요한 것이라도 어디에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쓴다, 잘 쓰지 못한다. 잘 못 쓴다는 거죠. 그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선후, 대체로 연에 있는 것이 뭐하고 빨리 작용하고, 빨리 작용하는데 시에 있는 것이 일종의 기미예요, 기미. 그러니까 어떤 징조, 이게 기미나 징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징조. 그래서 이 징조가 어떻게 돼요?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무엇이 된다고 해요? 펼쳐져서 드러나는 것.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운명적으로 겪게 된다는 거죠. 운명적으로 사건으로서 결국 이제 드러나는 거죠. 사건. 그래서 우리가 그 시라고 하는 게, 시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연의 어떤 환경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죠.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갑신년이라 합시다. 병인월, 그 다음에 무자일을 합시다. 이런 간지 모양을 하고 있다면, 연이 큰 기운으로 작용하겠죠. 그죠? 연이 제일 큰 단위의 기운이고, 기본적인 환경을 일단 제공하고, 그 다음, 그 안에, 한 달만큼의 기운이 뭐라고 해? 월이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, 그 중에 한 날, 그 다음에, 날 중에서도 아주 일부, 그죠? 시라고 하는 것이, 예를 들면 신실합시다. 신실했을 때, 이때 신실하면 중복이 되니까, 반대게 되어 있는 겁시다. 신하고 반대에 있는 게, 인주밀 합시다. 이 큰 대세는 결국 어디에서의? 신에서, 기본적으로 올 한 해의 어떤 큰 환경이 만들어지겠죠. 올 한 해의 큰 환경.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되는 달, 그 다음에 날, 그 다음에 작은 인자로서 그 시간이 순환하게 되는데, 우리가 팔자 해석을 해나가는 원리도 결국 요게 뭐냐면 기본 환경이 되고, 여기에 있던 그 날의 그 씨앗이나 인자가 이 큰 환경과 어떻게 어울리느냐는 문제하고,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씨앗이 어떻게 된다고 해? 결국은 운의 흐름이 변해 나가면서 뭐가 돼요? 이 씨앗이 밖으로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과정이 오게 되죠. 그죠? 그걸 우리가 풀이하는 것이 팔자를 풀이하는 거다. 그래서 이제 똑같이 우리가 흔히 어떤 오행적으로 강약을 따져서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그 태어난 날의 어떤 그 일주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느냐, 못 움직이게 하느냐, 이걸 가지고 강약을 따지는데, 사실은 뭐냐면 시에 있는 것은요, 처음에는 이 사이즈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? 강하게 작용할 것 같다, 약하게 작용할 것 같다. 아주 약하게 작용합니다. 여기 오행 강약도 사실은 뭐라고 해? 시에 있는 것을 빨리 챙겨서 안 된다는 거죠. 이게 월에 있는 것이나 연에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행 강약도 더 크게 오랫동안 지배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. 근데 보통 텍스트를 우리가 배우면서는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 연월시라고 하는 것에 크기가 다르고 작용이 다르고 시간적인 뭐가 다르다고 해요? 시간적인 선후,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강약, 그 다음에 강약 다음에 다시 이제 선후도 동시에 들어있죠. 선후.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것이 공간적으로 앞서고 뒤서고, 그 다음에 강하고 약하고, 이것이 젊은 날에는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고, 이미 쳐다본
기본 환경,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환경은 어디에 태어난 날과 시, 여기에서 더 큰 환경이 만들어진다. 이렇게 보면 되죠.